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공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생명화학공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의생명공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생명공학에서 다루는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세부 분야인 생명화학공학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두 번째 세부 분야인 의생명공학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의생명공학을 최근 트렌드를 조금 고려해서 좀 더 세분화된 분야로 나눠본다면 기본적으로 줄기세포공학, 조직공학, 면역공학, 뇌공학 등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뭐 하는 것들이냐고요?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줄기세포공학입니다. 줄기세포공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줄기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워낙 유명한 분야고 이야기가 많았던 분야다 보니까 줄기세포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신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건데요. 그 중에서 줄기세포가 정확하게 어떤 세포인지 아시는 분들은 관련 분야를 공부하신 분들 말고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줄기세포가 도대체 어떤 세포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줄기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악인 어떻게 생기나요? 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악인 어떻게 생기죠? 네, 맞습니다. 바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형성되는데, 이렇게 형성된 수정란이라는 단 하나의 세포가 둘로 나뉘고 다시 넷으로 나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돼서 결국에는 수많은 세포가 되고 각각의 세포들이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변화해서 결국에는 아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아기, 즉 사람이라는 생물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심장, 신장, 간, 위, 소장, 대장, 뇌와 같은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기관들은 각각 다른 종류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세포들이 전부 수정란이라는 단 하나의 세포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즉, 수정란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세포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라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변할 수 있는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하지만 아무 줄기세포나 마음대로 사용했다가는 윤리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는데요. 줄기세포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수정된 후 약 2주부터 8주까지 태아로 성장하기 직전의 단계인 배아 시기인데요. 이때 배아세포는 모든 종류의 세포로 변화할 수 있는 만능 줄기세포입니다. 이러한 배아세포를 배아줄기세포라고 하는데요. 이런 배아를 세포 덩어리로 보느냐 생명체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트렌드는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배아줄기세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를 추출해서 유전공학적인 방법을 통해 추출한 세포를 거꾸로 줄기세포로 다시 역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만든 줄기세포는 윤리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죠. 줄기세포 분야가 발달되면 미래에는 이런 일들이 가능할 거예요. 제가 신장이 한쪽이 안 좋아서 이식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제 제 몸에서 세포를 꺼내는 거죠. 그리고 꺼낸 세포를 갖다가 유전공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거꾸로 줄기세포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시킨 줄기세포를 잘 키워가지고 신장세포로 자라게 해서 결국에는 신장을 만드는 거죠. 인공적으로.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든 신장을 다시 제 몸속에 이식을 하게 되면 제 몸속에서는 면역 거부 반응도 일어나지 않고 제가 아픈 것도 싹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이런 일들이 분명 나중에는 가능할 겁니다. 이처럼 줄기세포 공학 분야에서는 어떻게 하면 윤리적인 문제 없이 줄기세포를 형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 종류의 세포로 변화할 수 있는 이런 줄기세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세포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직공학은 말 그대로 우리 몸속에 있는 조직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런 분야예요.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인공적으로 우리 몸속에 있는 조직들을 구현해낼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공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몸속에서는 도대체 세포들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우리 몸속에는 근육세포, 혈관세포, 간세포, 신경세포와 같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세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세포들이 모이고 모여서 근육조직, 혈관조직, 신경조직, 간조직과 같이 좀 더 큰 단위의 세포 집단, 즉 조직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조직들이 모이고 모여서 기관을 형성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근육 조직과 혈관 조직과 신경 조직이 모여가지고 심장이라는 기관을 형성하는 거죠. 이제 다양한 종류의 세포들이 우리 몸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은 감이 오시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직공학이 어떠한 분야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앞에서 줄기세포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사실 줄기세포공학과 조직공학은 서로 뗄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인공장기나 혹은 조직을 구현해내는 게 바로 조직공학의 목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인공장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사람 몸속에 있는 환경을 구현해내는 연구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질병을 앓거든요. 그리고 이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복용해야 되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장기를 이식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복용할 수 있으려면 먼저 약이 개발돼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약이 개발되는 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수많은 동물 실험과 임상 실험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조직공학을 통해서 인공적으로 사람 몸속의 환경을 구현해낼 수 있다면 실제로 동물과 사람에게 실험을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장기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도 자신의 세포를 이용해서 조직공학적으로 인공장기를 만들어서 다시 이식을 하게 되면 아무 문제 없이 건강을 바로 되찾을 수가 있겠죠.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 몸속의 환경 또는 장기를 인위적으로 구현해내기 위한 연구를 하는 조직공학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세 번째로, 면역공학은 우리 몸속의 면역 시스템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게끔 응용하는 분야예요. 사실 면역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분야인데요,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작동 방식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하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면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우리 몸에 해로운 외부 이물질이나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는 시스템이에요. 따라서 생명공학자들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을 응용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트렌드가 암치료인데요.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를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특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거죠. 즉,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 시스템을 응용을 해서 암치료를 하자는 겁니다. 아마 이런 연구가 더욱 발전돼가지고 실제로 상용화가 되는 것까지 간다면 암치료에 있어서 정말 혁신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분야로도 응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생명공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면역공학이라는 분야도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마지막 네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분야는 뇌공학입니다. 현재 생명공학 분야에서 가장 덜 밝혀진 미지의 영역이 바로 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잠재력이 가장 높은 분야로도 뽑히기도 하는데요. 뇌공학이라는 분야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뇌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인공지능 분야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생명공학자들은 뇌의 기능을 인공지능과 연계시키는 그런 연구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 주변에 있는 복잡한 환경들을 전부 다 실시간으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통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인공지능을 우리의 뇌를 통해서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미래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생각만으로 주변의 상황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뭔가 굉장히 공상과학 소설 같죠? 저 역시도 그렇게 느껴지긴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거죠. 미래의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대에서 살게 될지는. 어떠셨나요, 여러분? 생각보다 생명공학에서 다루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생명화학공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번 영상에서는 의생명공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생명공학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분야인 생체 모방공학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생명공학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바로바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모든 분들에게 생명공학이 일반 교양처럼 다가갈 수 있는 그날까지 생공들이었습니다.